이제 뭐 지금 이제 2승 4무 2패 8경기에서 지금 승점 1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을 보니까 2012년 12가 1213 시즌 그러니까 10년 전 시즌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스타트라고 해요. 네, 최악의 스타트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시즌에는 리버풀이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스타트인데 지금 그러니까 리버풀이 뭐 그냥 조금 운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수치도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아스날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리버풀이 지금 이 평균 수비 라인이 자기네 골대에서부터 33m 이게 리버풀이 최근 근 몇 년간 보여줬던 수비 라인 중에 제일 낮은 기록이었대요. 리버풀 하면 상징하는 수비가 뭐였어? 개겐 프레싱이라 해서 그렇죠. 라인을 과감하게 올려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라인을 올릴 수가 없고 라인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아마 아놀드나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된 반다이크는 조금씩 불안감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말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온 게 아스날이 어저께 리버풀 박스 안에서 터치를 46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6회를 기록했는데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냐. 클롭이 리버풀의 감독이 되고 나서 한 경기에 박스 안에서 터치를 허용해 준 게 두 번째로 많은 경기래요. 맨시티한테 한번 48번을 하고 그 이후로 제일 많은 그만큼 리버풀의 수비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미드필더진은 나이 먹고 있고 확실히 두 눈으로 봐도 이게 스탯으로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레벨이 확 죽었어요. 예전에는 리버풀 선수들 공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악어떼에다가 닭가슴살 하나 던져준 것처럼 아니면 뭐 헬창 바로 그냥 입 벌리고 그냥 압박하러 이렇게 들어가 저기 헬스 갤러리에다가 닭가슴살 던져준 것처럼 막 달려들어서 막 찢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던져주면은 이제 애들이 안 봐. 닭가슴살 질렸다 이거야. 너무 많이 먹었다. 다른 맛 달라. 물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에너지 레벨도 부족하고 그래서 막 클럽 포메이션 변경하는데 골 기대값 어제 리버풀 0.77 두 골 넣은 게 기적이었어. 이런 지금 경기력을 가지고 클럽이 과연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됐냐?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는 팀이냐? 전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다 같은 쪽을 선택해버리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을 먼저 해주고 뭐 하실 말을 내가 먼저 하고 있어. 약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백업 정도인데 저는 이제 약간 레전드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이걸 좀 봤어요. 그래서 나폴리한테도 이제 챔스에서 김민재 나폴리한테도 졌었잖아요. 4대1로 지고 그 경기에서도 맨시티 출신의 리차드 더니 그런 말 했었거든요. 지금 리버풀은 계속 그 아놀드를 너무 올리고 아놀드의 공격성에 대해서 클롭이 되게 높게 사기 때문에 그 장면들 때문에 상대편들은 지금 리버풀을 만나면 계속 아놀드 쪽에 뒷공간을 공략한다. 거기가 열리는데 그거를 커버해 주려면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수비수가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그 미드필드 보강이 안 된 게 핸더슨이랑 밀러를 계속 기용을 하고 있고 뭐 하비도 조금씩 쓰긴 쓰는데 페비뇨를 도와줄 선수가 없다. 파비뇨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커버를 해줘야 그 아놀드가 나가고 뭐 치미스가 나가든 뭐 로버트슨이 나가든 그 공간들을 뭔가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데 티아고가 정말 공 잘 차고 너무 이쁘게 하고 플레이 너무 좋지만 수비 밸런스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 너무 무너지죠. 그리고 원래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때 반다이크가 혼자 이렇게 가다가 그쵸. 이쪽 갈까 가다가 다리 딱 뻗어가지고 뺏는 그런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내가 월클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마팁도 그닥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경합할 때 마팁이랑 제우스랑 경합하는 거 있어. 그 뺏기고 웨데브르한테 막힌 거 있잖아. 그 장면도 이게 마팁이 뺏기면 안 되는 장면인데. 그리고 어제 아스날이랑 뜰 때도 공 한 번 넘어갔는데 반다이크랑 알리송 사이에서 제주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그런 거는 사실 원래 폼 좋은 반다이크라면 바깥쪽으로 헤딩을 한다거나 알리송 콜 있어도 뭐 그냥 바로 아니면 알리송 위치를 보고 헤딩으로 넘겨준다던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머뭇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팀의 핵심인 수비수가 반다이크잖아요. 리더란 말이죠. 그 리더가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마팁 당연히 불안해지죠. 그 앞에 미드필더들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미드필더에서도 개겐 프레싱 전방 압박을 막 나가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없어요. 원래 클롭 자체가 프리시즌을 엄청 세게 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근데 이제 그 레전드들이 했던 말들이 그거 첫 3경기면 이해하겠다. 리버풀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첫 3경기 때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9경기째면은 그 프리시즌 때 힘든 거를 겪고 나서 이제는 날아다녀야 될 때다. 지금은 선수들이 완전 플라잉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리버풀의 팀을 봤을 때는 지쳤다. 나이가 들었다. 미드필드 보강이 너무 약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적 시장 내내 했던 말이 리버풀이 미드필더를 보강 안 하고 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괜찮다고 했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 파비니도 있고 밀러도 있고 뭐 엘리엇도 있고 뭐 핸더슨도 좋은 말을 계속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거를 봤을 때 저는 절대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즌에 박스를 열고
알고 보니까 애들이 한 명 하면 다 거짓말처럼 이 체력이 바닥나 있는 느낌.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가 없다. 이게 근데 클롭이 7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클롭이 축구가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클롭이 워낙 자기가 쓰는 선수들을 또 쓰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을 믿는 꾸준하게 선수들을 또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몇 년간에 쌓여왔던 누적적인 피로가 이 7년차 때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필더도 만약에 클롭이 만약에 두 번 앞에서 두 번에서 만약 그걸 느꼈다면은 이번에는 7년차 이번에 이제 뭐 6년차 7년차 이때는 새로운 미드필더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뭐 케이타 또 재계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야 미드필더 보강 안 하고 어떻게 갈 거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콘님께서 나이가 문제인가라는 말을 했는데 그 나이가 문제인가라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선수들의 나이가 문제다. 그 감독님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클롭이 데리고 있는 그 선수들의 나이가 문제가 있다. 너무 이제 미드필더들이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근데 반대로 쓰는 미드필더들은 하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뭔가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템포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오른쪽 풀백인 이제 아놀드가 그쵸? 공격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왜 아놀드가 세계적인 수비수인데 왜 아놀드의 수비적인 거 단편만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냐. 네. 클롭이 그러면서 아놀드 되게 보호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르티넬리가 아놀드 뒷공간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클롭이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든 뭔가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가져가야 되는 거죠. 더 크게. 그러니까 너무 아놀드를 계속 오버래핑을 나가게 한다든가 이 아놀드의 공격성이 너무 좋은 건 알지만 그 롤을 바꾸든 아니면 미드필더 한 명을 더 아놀드 쪽을 커버시켜주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이 뒷공간이 리버풀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저 거기다 심지어 지금 디아스가 무릎이 좀 안 좋다. 어저께 부상으로 빠지는데 디아스 무릎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나오진 않았는데 심지어 아놀드하고 이제 디아스까지 부상으로 누운 상황에서 리버풀이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일정에서 심지어 다음 경기 맨시티거든요. 그렇죠. 맨시티전 때도 이제 과연 100%가 아닌 리버풀이 맨시티 상대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희박하니까 그래서 이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맨시티까지 만난다? 그러면 또 선두권이랑 또 승점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리버풀이 아무리 좋은 후반기를 보낸다 해도 지금 이 10점 혹은 그 넘어서는 이 승점 차이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래 스트라이커한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아스날은 제주스한테 기대를 하고 맨시티는 홀란드한테 기대를 하고 다 우리가 기대하는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엄청나게 거액을 들여서 스트라이커를 사옵니다. 근데 지금 피르미뉴한테 기대해야 돼. 지금 조타한테 기대해.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되게 잘못된 영입이었다 시작이. 누네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이제 바로 뭐 골 넣고 했지만 퇴장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퇴장이 돌아왔는데 바로 기용을 바로 기용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 홀란드 보세요. 딱 거의 데리고 왔는데. 근데 홀란드랑 비교 안 되지. 바로 반응을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리버풀도 분명히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비 쪽에 그러니까 클럽은 시즌 시작할 때 우리가 수비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도 더 화끈한 공격력으로 두 골 먹으면 네 골 넣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기대를 거는 건 피르미뉴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돈을 써서 영입을 해왔는데 그 영입한 카드가 아직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리버풀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딱 끝났네요. 안 된다. 네, 아니 일단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경질을 과연 할까? 경질을 할까요? 저는 경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클롭을요? 그러니까 클롭이 자기 발로 나가면 나갔지. 클롭 경질 못하죠. 네, 클롭이 자기 발로 나가면 나갔지 경질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클롭 경질하면은 그 리버풀 그 보드진들 혼나야지. 자, 어쨌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 아니요. 네, 아니요가 9대1로 나오면서 이제 리버풀의 우승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